존경하는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 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 대책을 직접 설계한 국토교통부의 진현환 차관을 모시고 이것저것 꼼꼼히 샅샅이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출연하셔서 설 전에 그러셨죠. 한번 처음 출연해서 땀을 많이 흘렸죠. 야, 뭐 차관님 막 저렇게 얘기해도 돼? 뭔지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았고요. 부동산 가격이 또 꿈틀꿈틀해서 또 대책도 나오고 그래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서 큰 줄기가 어떤 건지 뭐 간단하게 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의 상급지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거래량도 많이 늘면서 그게 주변 지역으로 또 확산되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과거에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파트의 수요가 쏠림 현상이 강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원래도 아파트 좋아했는데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주담대나 이런 금리가 떨어졌죠. 반영된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과연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는 거 맞냐? 공급 우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같은 투자 목적의 투기 수요가 먼저 달라붙는데 이번에는 실수요 중심으로 그리고 대상 주택도 한 5년 10년 되는 준신축. 제가 이렇게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면 과거처럼 어떤 젊은 세대들의 연끌 매수라든지 아니면 투기 수요 이런 걸 또 가세를 하게 되면 주택 시장이 더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은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충분히 넘치도록 주택을 공급을 해서 공급 우려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확신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 인터뷰에서는 서울에서도 미분양 넘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농담이죠, 농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가장 이제 조심해서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동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특히 재건축 사업은 평균 한 14년 15년 걸려요. 그래서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건축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특례법을 제정을 해서 절차를 단순화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또 규제를 또 단순화하고 얼마나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15년 걸리는데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5년? 재건축 입안에서부터 입주까지 한 15년 걸립니다. 안전진단이 30년 넘으면 중단에 해도 된다. 사업 인가 전까지만 해도 된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돌아가면서 한 일단 시작부터 해라. 한 3년을 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추가 3년에서 적어도 한 15년 되는 기간이 9년 이내로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에서 공사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대상 아파트들이 한 37만 채 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어떤 거는 이제 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거고 조합 설립 단계에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다양한 단계가 그 과정 안에 다 그런데. 합치면 한 37만 호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13만 채 정도를 적어도 29년까지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첫 번째 거고요. 진도 좀 빨리 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심의 주택 공급이 많이 한 반 정도 절반이 됐던 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입니다. 빌라나 다세대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그게 착공이 안 된대요.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완전 부분인데 끊겼다던데요.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이런 여파도 있고 해서 수요도 없고 공사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비아파트가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9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밖에 지금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LH 같은 주택 공기업이 일정 주기를 맞는 주택을 지으면 그것도 100% 사주는 약정에서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을 처음부터 지으면 사준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11만 호 이상 늘리고 서울은 특히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쏠림 현상도 좀 막아주고 도심에서 공급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3기 신도시라나 서울 주변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각종 공택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사전 청약이 취소했다든지 이거 사업성 없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위약금 내고 반납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은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떡하냐 뭐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부분에는 LH에서 LH가 판 땅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주택업자에 대해서는 준공대까지 그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LH가 다 사줄게.
그래서 LH가 22조 원 규모의 매입 약정을 하겠다. 분양 리스크 때문에 분양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기존에 이제 3기 신도시 하고 있는 주택에 보면 용적률이 뭐한 180%, 190% 이렇게 돼 있는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좀 높여서 조금 더 빽빽하게 짓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용적률뿐만 아니라 여유투지, 유유부지라든지 또 예. 자족용지 같은 거리 좀 지나치게 많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에서 주용지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오피스 거에서 들어가려고 예. 생각했던 땅에 아파트 예. 짓겠다는 말씀이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예, 게 예. 들어있고 예. 청년 뭐 신혼부부 아니면 또 뭐 출산가구 등등 이런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그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예. 당초 저희가 한 2만 원 생각했던데 그걸 대폭 늘려서 한 8만 원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공급을 순정하는 게 한 21만 원 이상 예. 예. 그리고 공급을 땡기는 거 조교하는 게 또 21만 원 이상에서 한 두 개 다 합치면 한 42만 원 이상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조기하는 효과가 있다. 일산 신도시가 한 7만 호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면 매년 2029년까지 6년간 한 일산 신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주택이 매년 추가로 공급되거나 땡겨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좀 부양하려는 의도가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집값 부양하면 사실 경기도 좋아지고 GDP도 올라가고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현재의 집값은 절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실거래로 가격으로 기준했을 때 99.6% 올랐어요. 네. 두 그래서 배. 5억짜리가 10억 되고 10억짜리가 20억 되고 20억짜리가 40억 됐어요. 5년 동안에. 네, 5년 동안. 그래서 현재 사실 그 젊은 세대들이 집 구입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택 가격이 절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지 네. 절대로 현장을 유지하거나 주택 가격을 올리는 부양 정책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면 주거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성이 강했어요. 주택을 특히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규제의 수단으로 가격했던 거예요. 지난 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재건축이 엄청 그 엉들어지면서 규제 대상이 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전혀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줄었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는 더 이상 재건축은 재건축 자체의 그 가치만 가지고 재건축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재건축은 지원을 해야지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다. 근데 주는 게 앞부분에서 줄죠. 앞부분에 행정 절차 줄여주는 것으로 그 타산이 맞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런 14년, 15년 걸리던 게 6년 걸리게 되면 예. 처음에 재건축 처음에 할 때부터 재건축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서울의 제일 큰 단지들은 하나의 단지가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조가 넘어요. 예. 그 사업비를 처음에 조달한 금융비용 조달을 위해서 1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랑 9년 동안 가지고 있는 금융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성 문제인데요. 용적률을 삼중 주거 지역은 네. 한 30% 올려주는 결국 그만큼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를 80%. 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건축은 60% 이상을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그걸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완화된 용적률 일정 부분을 50% 이상을 임대주로 지어야 되거든요. 사업의 그 사업성에 따라서 그 보정 개수를 좀 낮춰가지고 임대차 의무비를 좀 낮춰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재건축 부담금, 재건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예. 이번에 재건축 그 초과이익 부담금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성 계산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당장 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예. 부분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듣다 보면 할 거는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댓글 중에 혹시 차관님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서울의 25% 정도가 땅이 그린벨트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울 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건데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만한데 우리가 그걸 홀딱 써버릴 만큼 어려운가요? 요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홀딱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일정 제가 질문 일정 자체 홀딱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일부분요, 일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서울시하고도 의견을 합치를 본 부분인데 뭔가면 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인데 사실 지금 서울이 합계 출산율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울이 미래가 없다. 결국은 서울에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 가구들을 위한 뭐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현재로서 재건축에서
뽑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 때 철저히 이런 미래세대를 위한 용으로 주택을 공급하자.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국을 풀게 되면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로 지정하게 되면 그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네. 공급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공공주택의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익성을 강화하고 네. 적어도 푸는 당위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 분석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중에서도 상향, 그러니까 갈아타기,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그런 수요의 대체제가 될 수 있어야 잘 먹힐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있는 3기 신도시들도 GTX라든지 이런 정거의 저항이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당연히 하려고 하는 그 8만5 개발정 프로젝트 하는 후보지들은 그런 광교통 대책을 다 갖출 거고요. 특히 서울에서 그린벨트 개발정으로 프로젝트 공급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대책이 필요가 없죠. 이미 서울시 내에서 공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개발정을 푸는데 입주하는데 7년 8년 걸리는데 이게 당장의 주택 공급 효과가 없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해당 지자체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동일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지하철에서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광역지자체입니까 그게? 예, 서울시는 서울이거나 경기도이거나. 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개발장 풀려고 하는 거는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주택 공급 구상하고 딱 들어맞아서 이번에 푸는 거거든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입주하는 데 한 8년 이렇게 걸리니까 실제 5년 6년 지나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시기에 넘치도록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게 저희가 그 모토고 진짜 서울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시기를 보고 싶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택 공급 대책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이걸 공급하려고 해도 건설사들이 포크레인을 굴리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 주택 공급하는 플레이어의 중요한 부분이 민간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 그 시장 기능을 통해서 민간이 이제 그 공급을 이루어줘야 할 부분인데 정부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규제, 소위 말하는 손톱 및 가시라 그러는데 그런 규제도 좀 풀어주고 민간이 건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 중요한 플레이어인 민간 건설업계의 그 대표분들하고도 그 소통을 하면서 주택 공급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분양가를 똑같이 해버리면 서울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또 욕을 먹어. 야 정부까지 이렇게 비싸게 받냐 이럴 거고 조금만 낮춰서 팔면 이게 또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고 그게 공공주택지구가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으니까 일반 그 소위 말하는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보다 분양가가 더 낮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이 다 100% 가져갈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아직 분양 시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매입 확약이라 그럽니까? 지으시고 혹시 안 팔리면 우리가 정말 사드릴게요. 요러면 만약에 정부한테 팔아먹으려고 의도로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로케이션, 입지, 품질. 그래서 LH 같은 거 5단계 그 품질 검수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제 매입하는 가격이 적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게 되면 고가 매입 논란이 있고 또 너무 헐가 매입하면 누가 그걸 안 팔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가격이나 아니면 원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적정 가격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품질 저하 논란 이런 걸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만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가의 100%를 사주는 거 아니고 85%에서 89% 사이에 가격으로 설정해서 사주고 그 대신에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25년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 좀 더 그걸 1% 더 올려주고 뭐 500세대 이상이면 좀 더 올려주고 그래서 그럼 분양가 자체를 올려버린 후에 80%에 파는 건 어떻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벌써 저희가 8월 8일 날 대책 발표했을 때가 매입 신청이 신축 매입 7만 7천 건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게 8만 8천 건이 됐어요. LH의 그 목표량이 5만 채거든요. 5만 채는 충분히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인 주택 시장 불안 집값에 대한 그 대책도 있지만 우리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또 대응을 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그 PF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주택 가격 결정도 한두 개의 가격이 그 매매가 되면 그게 일반화되는 그런 주택 가격 결정 모델이라든지 또 주택 건설업이 굉장히 또 자재나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특히 노동지압적인 사업인데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제도가
과연 바람직할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뭐 하나씩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조금 진도가 나간 게 상당 부분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 하나하나가 이제 재밌는 주제인데 정말. 예. 이번에 국회에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해줘야 통과가 되는 법안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합시다 하는 거 차관님 개인적으로 겠네요. 아니 모두 다 중요한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도심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아파트의 공급의 핵심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촉진법, 특례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뭐 조합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줄여서 네.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도 구하고 네. 하여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이지 뭐 정부의 고민이 있기만 하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네. 3%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네,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그 8.8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그 하나의 목표는 뿌듯합니다. 결국은 주택 가격이 불안하게 되면 서민들의 우리 중산층들, 우리 국민들의 주거 불안도 가중화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자라는 젊은 세대들의 미래가 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 가격을 안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발표한 것들이 그냥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지침 고치는 이런 건 당장 8월 때 다 할 거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들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공급의 속도를 내서 공급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셔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불편한 질문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성의껏 잘 답변해 주신 진 차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바쁘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